노동자들의 숨은 권리를 찾는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프로젝트, 노동자도 모르는 노동자를 위한 방송 잡학다시계 정성호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르는 내용 때문에 깜짝 놀랄 준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노동법, 노동에 관한 기사 잘 많이 못 읽어요. 뭐가 바뀌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사실 일하면서 다들 그 얘기 하거든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못 믿으면 그거 어떻게 회사 다녀.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정말 알아서 윗분들이 다 해주시는 걸까요? 오늘도 역시 이 시대의 노동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 분입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박경득 사무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또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예. 근데 목소리가 저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저희 민주노총 신인수 변호사입니다. 이러니까 좀 느낌이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네네. 저희 4회까지 나왔던 조혜진 변호사분이 같이 회사에. 네, 조혜진 변호사의 선배 변호사고요. 네네. 네, 같이 일하는 곳이 민주노총 법률원인데, 네네. 그 중에서는 가장 선배 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선배 축이라는 건 제가 이거 사전 조사했거든요. 네네네. 거기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아니요, 이끄는 건 네네. 아니고요. 네네. 나를 따라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시키고. 않고요. 원장님이잖아요. 예, 권한 없는 사용자 이렇게 그러니까 해주시면 권한 돼요. 없는 사회자인데 네네. 일을 그렇게 시킨다고.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하여튼 오늘 주제가 주제인데 좀 찔리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저희가 네. 자리 이제 밖에 계셨어요. 근데 가지 말라고 자기 모니터 해달라고. 조혜진 변호사님 일이 그렇게 많으시대요. 그거는 좀 과장된 것 같고요. 그 정도는 해야죠. 네. 이게 위가 되고 아래가 되고 참 차이가 많네요. 네. 하지만 이분마저도 진짜 노동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 분들 두 분이서 함께 하는데요. 방송은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사실? 아니요, 방송 그렇게 자주 하지 못했고, 1화, 2화 봤고요. 네네. 저희 조혜진 후배 변호사가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누를 끼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혜진 변호사의 반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이게 법률원에 계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법원에 잠깐 판사로도 있었고요. 예, 로펌에도 잠깐 있었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법률원을 딱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노동사건 또는 노동자랑 같이 네네.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의 뜻을 품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면은 이렇게 이혼 소송 걸고 막 돈 받고 막 이런 거 하셔도 되는데. 월급이 제일 작은 거 아니에요? 변호사 중에 아니 민주노총 어찌됐든요 막 법적으로 사건 사고 맡아가지고 막 허무맹랑한 거 주장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이런 거 난 싫다. 노동자를 위해서 민주노총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저도 노동자니까요. 이야, 명언입니다. 저도 노동자니까요. 사용자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죄송합니다. 아니 서로 친하십니까? 사실? 오늘 처음 뵀어요. 네, 근데 왜 그래요? 제가 아니, 그런 그냥 느낌으로 키즈 카페를 하다가 그런 사람 아니었다고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일이 많은 거는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워가면서 이렇게 나눠가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일만 시켰겠습니까?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 그죠? 저랑 같이 친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 마인드로. 네. 하지만 여기는 노동자를 조혜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인수 씨보다는 조혜진 씨를 응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학다식. 과연 오늘의 주제는 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일해요? 자, 가만히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을 따지긴 뭐하니까 하루를 생각해요. 보통 아침에 8시, 9시에 일어나서 9시서부터 출근해서 6시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그 중에서 밥 먹는 시간을 빼면 8시간 8시간을 5일 곱하면 8, 8, 5, 40 40에다가 30에다가 120시간 그냥 주 5일 하는데도 120시간이네요? 일하는 시간만? 주 5일 해도 그렇죠. 와, 그럼 굉장히 많이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죠. 그죠? 네, 제가 옛날에 노동조합에 처음에 일할 때 들었는데 그 8시간이라는 게 하루 네네. 24시간 중에
8시간은 잠자고 8시간은 휴게 시간 그리고 8시간은 일한다. 뭐 그게 그런 어떻게 건가요? 돼요? 그게 3, 8이 24. 되네. 네. 몰랐네. 그래서 뭐 일주가 보통 이제 일주일을 주 5일 근무라고 하면은 하루 네네. 8시간이면은 이제 8호 40이고 네네. 그렇죠? 한 달이 4주니까 네. 4, 46, 160시간. 160시간. 네, 거기 네. 또 뭐 연장근로 이렇게 하면은 보통 200시간이 훌쩍 뛰어넘는 게 네네. 뭐 우리네 보통 삶인 것 같습니다. 와, 많이 일하네요. 어렸을 때부터 너 커서 뭐가 될래? 저는 16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될 거예요. 이게 정답이네요. 아, 진짜로 진짜 일을 많이 하네요. 정답이네.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십니까? 저는 근로시간, 아니, 노동시간이. 노동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출근은 그 이제 현장에 있는 네. 노동자들처럼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8시 정도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은 정해진 게 없어요. 원장님 퇴근 시간 정해진 게 없으시죠? 네, 변호사님.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어느 정도 일하시는지. 그 조혜진 변호사가 앞서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네네네. 민주노총 법률을 예를 들면 네. 저희한테는 취업 규칙 같은 건 없지만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출퇴근 시간이 있어요. 암묵적으로. 네네. 저희는 텐텐입니다. 텐텐. 10시 출근, 10시 퇴근을 암묵적으로 아. 권유하거나 강요하고 또는 뭐 설날, 추석 이런 때는 쉬는 연휴 때는 평소 못했던 일을 하는 오. 예, 그런 악습이 있었고요. 그런 악습이라고 느낀 게 사실 저도 민주노총법률에 있었지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된 게 네. 요 몇 년 안 돼요, 사실. 예. 예, 저도 그렇게 일을 했었고 제 후배들하고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시키기도 했었고 제가 또 그렇게 도움을 받기도 했었고요. 아. 근데 요즘에는 이 과로사나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느낀 게 많고 저는 가급적이면 6시 되면 일이 있건 없건 무조건 짐을 싸려고 합니다. 아. 제가 퇴근해야지 후배들도 그렇죠, 그렇죠.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뭐 집에 가서 일을 하나 있더라도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최혜진 변호사 씨. 들었죠? 저희가 증거 입수했습니다. 이제 고소하십니다. 사실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요, 저희의 지금 노동 시간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를 그리고 또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노동 시간은 어느 정도고 해외는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OECD 회원국입니다. 그 네네네. OECD가 한 30여 개국 있을 텐데요. 네네네. 이 중에서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 넘는 나라가 3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요? 네, 그리스, 멕시코, 그리고 대한민국. 와, 잠깐만. 그리스, 멕시코, 대한민국 아무 연계도 없는데 네, 거기에 왜 들어가 있죠, 저희? 그러게요. 그래서 연간 2,000시간의 근로시간이 넘는데 OECD 평균 그런 노동시간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한 1,700시간으로 잡혀요. 예, 그리고 이웃 일본도 한 1,700시간대고요. 그리고 독일로 넘어가면 더 짧은데요. 독일은 1,300시간입니다. 예? 1,300시간. 가만히 있어봐. 1300시간. 거기가 더 잘 살고 그렇죠. 화폐도 높고 복지도 잘 돼 있고 심지어는 일하는 시간도 적어요? 네. 근데 이게 시간으로 하면 피부에 잘 체감이 안 오는데 이게 24시간으로 나누면 안 돼요. 왜냐면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니까. 네네네. 그리고 22일로 나누면 어쨌든 나눠보면은 네네. 평균적으로 우리가 OECD 평균 국가들보다 2달 더 많이 일하고요. 독일보다는 넉 달 더 많이 일합니다. 아니 달력은 똑같은데 왜 어떻게 2달을 어떻게 짜놨대? 그리고 독일보다 넉 달을 일한다고요? 근데 넉 달을 더 일하면 뭐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그 넉 더 달만큼 잘 살아야죠. 그렇죠. 훨씬 더. 예. 차도 더 많이 팔고. 예? 노동 생산성은 또 그렇게 비례하지 않아요. 아니 밤새서 하고 있는데 저희 엔진이 전 세계에 가서 지금 비사 또 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생산력이 올라갈 수가 없고 지금 노동 시간은 거의 탑인데 생산성은 36개 회원국 중에 26위 정도. 정말 억울하다. 우리 노동자들 정말 억울하네요. 일은 일대로 더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능률은 더 떨어지고 있고 이게 사실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일을 하면 독일처럼 일을 하고 있으면 아 내가 부당하구나 이걸 알 텐데 다 똑같이 일을 하니까 부당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니 근데 정말 우리 많이 일하는 거 맞죠? 엄청 많이 일하는 거죠. 뭐 가장 짧다고 얘기하셨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더 짧게 하자라고 해서 일주일에 35시간 일을 현행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28시간만 오. 하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근로 시간당 뭐 노동자가 버는 돈이 1시간당 생산성이 31.8달러라고 하는데 독일이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네, OECD 아. 이제 계산을 하면 이게 아. 이제 36개국 중에 26위 정도니까 아주 하위죠. 그러니까 한 시간에 30달러.
31달러 요거밖에 안 되는데. 무조건 길게 시킨다고 해서 네네. 뭐 국가나 아니면 뭐 사장님한테도 특별히 이익이 아니에요. 계속 길게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데 잘못된 생각이죠.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누구한테 마이너스인 건가요? 근데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갉아먹으니까 노동자한테 가장 큰 손해기도 하지만 방금 박격득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건 아니에요.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일의 생산성은 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긴 거, 네네. 이 또 과로사 문제가 있는데요. 네네. 이 근로시간이 긴 거는 노동자의 삶과 어떻게 보면 삶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과로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말이에요. 정말요? 네네. 이거는 법률 용어도 아니고 의학 용어도 아니고, 아이고. 근데 워낙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장시간 노동으로 사람이 죽게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일본에서 과로사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년에 2달 더 많이 일한다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어요.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CJ ENN이 지난해 종영한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조연출 이한비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넷마블 자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돌연사한 20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처음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얼마 전 대한항공 자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갑자기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과로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배원들의 근무 실태를 좀 파악을 해봤더니 이 시속 7km 이상의 아주 빠른 속도로 12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거의 뛰다시피 하는 운동량을 나타냈습니다.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이유 다 있었습니다. 이야, 이게 벌써 2년 전 얘기인데 네. 아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잖아요. 이거 좀 기억나요. 정리를 좀 부탁드려요. 이게 왜? 이한빛 네네. PD였죠. 네네네. 자살 사건이었고 유서에 20시간 넘게 일을 했고 너무나 괴로웠다는 내용이 절절하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 노동자, 특히 IT,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집배 노동자, 게임 관련 뭐 개발 산업, 그다음에 저희 노조에서도 그 마필 관리사들 이런 분들이 과로사가 특히 이때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았고 서울대병원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2분이 과로사로 그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을 많이 하는 게 생산성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일하는 노동자들이 건강 문제, 뭐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죽을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죽도록 일하면 죽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죽는다는 게 엄청난 심각한 공포죠. 제가 이 사건에 그날 이제 조연출을 못 뵀어요. 제가 이 혼술남녀의 촬영을 간 날 이 조연출이 사라진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 촬영을 계속했던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비보를 듣고 나서 과연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데 취업을 해서 그렇죠. 또 새로운 직장을 얻고 다른 쪽도 알아보곤 있었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가 그거밖에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송 PD라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일자리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선호하는 일자리였는데 네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때 막 더 이슈가 됐던 게 방송계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실 이게 골마왔던 거고 너무나 심각한 우리도 다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공감대들을 많이 표현을 했던 저는 저걸 처음에 접했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진 게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걸 피해갈 수는 없는 걸까? 이렇게 막 장시간 막 노동 막 엉망진창의 시간들 막 이런 건 다 피해갈 수 없는 겁니까? 그거는 일단은 현행 법 이전에 네네. 일단 우리나라 사회의 문화 자체가 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민주청 법률로는 10-10, 10시 네네네. 10시 출근 10시 퇴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분명히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방송계나 뭐 드라마 촬영할 때 밤샘 촬영, 네네. 뭐 혼신의 힘을 다했다라고 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럼요. 그거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법을 위반했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밤샘 촬영, 밤샘 근무, 날밤 새는 것 네네.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야. 예,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네네네. 하나의 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이전에 판사를 또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똑소리 나네요. 네. 판결을 내려주시죠. 예. 저는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방송 쪽 얘기만 했잖아요. 다른 업종도 약간 그런. 아까 저희가 VCR 잠깐 봤었지만 네네. 저는 제일 심각한 지금 분야가 IT 게임 업종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청년, 이제 사회 갓 발을 들인 그 청년 노동자들에게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열정, 지금 돈이 문제냐? 너희들 열정으로 너희들 미래를 개척해가라. 굉장히 아름다운 말 하지만 그 뒤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착취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IT 업계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시급히 문제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송년회를 가잖아요. IT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IT 업종의 직원들은 다들 이렇게 막 기쁘게 가수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다 앉아 이러고 있어. 왜냐면 너무 그 넋이 나갔네요. 넋이 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힘들대. 그래서 여쭤봤더니 처음에 들어가면 해를 볼 수가 없다. 아, 맞아요. 해를 볼 수가 없대요. 진짜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부로에 불이 꺼지지 않는 등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의자에 자기 엉덩이가 붙어 있는 일체형인 줄 알았다. 인생이. 아, 그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종전에는 옛날의 근로기준법에서는요, 그 26개 그 특례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제한이 없었어요. 그냥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26개 업종의 대표적인 업종이 예컨대 우편, 그 다음에 뭐 연구 개발 사업, 게임 같은 거, 네네. 그 다음에 방송업도 포함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시내버스 운전사도 그렇기 때문에 13시간 졸음운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거였죠. 근데 이제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특례 업종이 26개에서 이제 5개로 줄었습니다.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그리고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우리 박경도 국장님이 종사하고 계신 보건업. 이렇게 5개가 남았습니다. 심각한 게 그 버스 기사들 이제 여객 버스 기사들이 연속으로 16시간, 20시간씩 운전을 하니까 졸음운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하고 뭐 중국 뭐 이쪽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났죠. 그 사고가 나서 이번에 빠진 거예요.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사고 자꾸 내니까. 너무 내니까. 근데 웃긴 게 화물 운송은 그대로 하거든요. 화물운송 되게 심각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국장님 말씀하는 게 그러니까 5개의 업종이 빠졌고 그 육상운송업도 특례 업종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시내버스 운전 사고가 많으니까 시내버스, 노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건 특례 업종에서 뺐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차 운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부산에서 서울까지 화물 싣고 오면 밤새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바로 짐 싣고 또 내려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빠지지가 않고 택시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완의 법이 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화물에 무조건 의해서 혼자 가는 거 다른 아닌데.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면 큰 거죠. 그것도 사실 근데 특례법 그렇게 치면은 정말 남은 5개도 다 문제예요. 왜냐면은 수상은 배란 말이죠. 네, 배에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타잖아요. 네, 사고는 항공 같은 어마어마하죠. 경우에는 또 뭐 조종사는 제외하더라도 또 난리 나죠, 항공기를 난리 나죠. 정비하고 이런 네, 분들도 네, 네. 있잖아요. 서비스업도 그렇고. 네. 특히 보건업 같은 경우에 간호사 선생님들인데 잠 못 자면 진짜 예컨대 제 몸을 간호사 선생님한테 맡겼는데 그 간호사 선생님이 어제 나이트 밤샘 근무를 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불안하죠. 뭐 예. 투약 오류라든가 뭐 그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은 5개 업종도 되게 심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알아본 과연 어떤 사연들이 저희한테 전달이 됐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A사 의약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팀 상사가 바뀌고 난 뒤 저희 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 보통 6시면 퇴근을 하는데 퇴근 이후 상사가 직원들의 개인 서랍을 열어보면서 왜 서랍 내부를 깨끗이 치우지 않냐고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의약품 품질 관리 특성상 청결 유지는 기본이라며 화를 내길래 꺼림직하지만 그냥 좀 유별난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야, 니도 퇴근하고 나서 부장님 문자 받았나? 아, 나 왜 주인 없는 자리에 서랍을 뒤지고 그러노? 저 죄송한데 여기 경상도입니까? 네, 경상도. 아, 이거 경상도예요? 내용이? 아, 그래요? 그럼 그걸로 받아야지 뭐. 난 그래서 너무 싫어서 그 부장님 퇴근하고 나면은 나 바로 퇴근하잖아. 근데 그랬더니만 참말로 일 열심히 한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기라. 부장님의 만행은 계속됐습니다. 정시 퇴근한 팀원에게 밤늦도록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카톡. 아이 내일 오전 중으로 보고서 올려요. 카톡. 김대리한테는 메일 보냈나? 카톡. 어제 지시하라면 어떻게 되고 있나? 깨득. 사정이 있어 조금 일찍 퇴근하려는 직원에겐 봐봐.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나? 대답해보게. 그러다 보니 저희 팀원들은 평균 9시나 돼야 퇴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 부장님, 저 다음 주에 월차를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써야지. 써야지. 감사합니다. 당연한 건데 뭘. 그럼 이번 주말 양일에 출근해서 일 찾아올게 할 수 있지? 알지? 네? 바로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말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까지 강요시키는 이 상황, 근로기준법의 명백한 위반 아닌가요? 라고 쓰셨습니다. 이거 위반인가요? 이거 노코멘트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제 얘기 같아가지고. 이게 이거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 먼저 이거 방송하기 전에요. 감독님, 우리 신인수 변호사 먼저 고소하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이거 그래야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고소를 당하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명백한 위반입니다. 명백한 위반이고 여러 가지를 위반했어요. 첫 번째는 그 일주의 연장 근로 한도는 12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이 보면 매일 9시에 퇴근한다고 했으면은 네네네. 6시 퇴근이면 하루에 3시간씩 연장 근로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3 곱하기 5를 하면 15. 15. 그래서 근로시간을 위반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시킨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돼요. 네. 이렇게 무서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연장근로 시켰으면은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수당을 주게 되면은 형사처벌 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돈은 돈대로 당연히 줘야 되고 12시간 넘으면 처벌을 받아야 돼요. 한도를 위반한 거죠? 그렇죠. 최대한 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이 지금 월차라고 했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마 연차일 것 같아요. 네네네. 연차일 것 같은데 연차는 상급자나 사용자가 뭐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줘야 될 권리예요. 자기가 찾아 네네. 가져갈 수 있는 권리. 노동자가 네네. 나 연차 쓰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네네.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줘야 되는 법적 권리이거든요. 거부할 수가 없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주말에 양일에 출근해 이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고요. 네네. 당연히 이거는 뭐 사장이 허락하거나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으로 명시된 법적인 권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고용 형태에 따라서 그 노동 시간이라든지 아니 월차 이런 거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네네. 이게 연장 근로를 하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연장 근로 수당. 그럼요. 근데 그런 묘가 아니에요. 이걸 없애는 또 묘한 또 사용자들이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포괄임금제라는 게 있어요. 포괄임금제요. 네. 저번에도 한 번 나왔었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포괄임금제는 포괄해서 네. 임금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네, 계약할 때. 네. 근데 포괄임금제는 예컨대 기본급도 들어가고 연장 수당도 들어가고 네. 연차 수당도 들어가고 주휴 수당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네. 근데 노동자가 그 월급 명세서를 받으면은 도대체 내가 언제 일해서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을지 모르게 만드는 게 바로 포괄임금제입니다. 왜요? 그 숫자가 막 돕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러는 거야. 네, 맞습니다. 맞아요. 변호사가 봐도 저희도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보면 하다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포괄임금제 계약서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예요. 그리고 법에도 없는 제도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만들어진 아주 악습적인 제도인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포괄임금제 규제를 근로시간 규제와 쌍둥이처럼 네. 근로시간도 규제해야 되지만 그 근로시간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주는 것을 방해하는 포괄임금제 규제도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네네. 뭘 요구를 하면 그게 다 들어있어. 주휴수당 다 들어있었다. 시간에 더했는데 원래 들어있었다. 뭐 그냥 다 들어있었다고 하면 끝인 거예요. 포괄임금제는? 네, 아까 뭐 급여 명세서를 봐도 모른다는 게 그냥 그거 다 들어있었다. 그냥 말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계약할 때
취업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업장에 들어갈 때 포괄임금제? 난 싫어 라고 하면 되겠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사실 사용자가 강요하면은 거기에 사인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포괄임금제인 예. 걸 뻔히 알면서 포괄임금제인데 그럼 하기 싫으면 네.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빨리 법이 바뀌어야 되고 포괄임금제를 엄격한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대법원 판례도 바뀌고 이거는 노동자의 몫이 아니라 법원과 정부 여기가 빨리 입장을 바꾸고 견해를 바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거, 야 이건 진짜 너무했다. 포괄임금 이건 뭐고, 야 어떻게 이런 시간까지 일했냐 나라에서 이거는 노예다. 뭐 이렇게 네, 하면. 저희 주제도 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일주의 근로시간 한도는 네. 일주의 근로시간 한도는 월화수목금 8시간씩 8, 5, 40 네네 사실. 그리고 연장 근로 12시간 합해서 일주의 최장 근로 한도는 52시간입니다. 52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네네. 또 그 내용 중에서 끝났어요. 업무가 끝나고 집에 갔어. 그렇게 친해 부장님이. 그렇게 깨톡을 하셔. 깨톡 절친. 이건 뭐 어떻게 이건 족쇄 아닙니까 이건 직장인들의? 저는 이 주제만큼은 노동자 편에 서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카톡금지법은 120% 찬성합니다. 텔레그램을 제외로 한다고 한다면 이 법안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듣다 보니까 저기 여기저기 답답한 것 같기도 한데. 네, 조혜진 변호사님 빨리 연락을 취해. 자, 이 방송을 보시면서 카톡 금지법이라는 게 도대체 카톡 금지법이 뭔지 모르실 텐데 저도 잘 생소하거든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금 박경록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퇴근 후에 카톡이나 또는 텔레그램, 사내 메신저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계속 연결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도 계속 핸드폰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퇴근해도 퇴근한 게 아닌 것처럼.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프랑스에서 2013년도에 연결하지 않을 권리라는 게 개념화됐어요. 퇴근하면은 회사와 연결되지 않아야 된다. 그게 기본권이다라는 게 프랑스에서 보장이 됐죠. 이 뉴스에서 봤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몇 개 법안이 제출돼서 퇴근 후에는 그 사내 메신저나 무슨 카톡 같은 걸로 연결하는 걸 금지하고 만약에 그걸 연결해서 일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연장 근로 수당을 주는 그런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들이 카톡에 대한 공포증, 카톡 포비아가 걸렸다. 이런 포비아? 예, 카톡 공포증. 카톡 공포증. 소리만 들어도 네네네. 이제 막 정신이- 일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그렇죠. 맞다. 이러면서. 그거 봐야 되고 안 보면 안 본다고 혼나고. 그러면 이게 숫자가 안 지워지면 얘가 안 봤구나 알거든요. 그거 알죠. 그럼 왜 안 봤냐? 그럼요. 정기적으로 확인해라. 또 읽고 일십하면 그렇죠. 또 봤는데 왜 대답 안 해? 맞아요. 그래가지고 별 방법이 다 있었거든요. 그거를 공항 모드로 해서 살짝 본 다음에 다시 공항 모드를 풀어서 일이 다시 생겨. 지금은 또 안 돼요, 그게. 예, 저도 그거 딱 뜰 때 예. 보잖아요. 저도 그건 몇 번 미리 했었어요. 보기, 미리 예, 보기. 예, 미리 보기 저도 몇 예, 번 하려고 그 외에는 했는데. 그 뒷얘기는 몰라. 그냥 미리 보기 짧게 나온 것만 알고. 그래서 이게 예. 그 카톡 업무 지시를 받는 그 시간은 뭐냐? 긴장 상태를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는 건데 이게 정말 휴게 시간이 맞냐? 집에 있는 시간 아니잖아요. 아닌 거죠.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라는 건데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이제 통과되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게 아직은 위에 있는 거네요? 네. 아니 뭐 이게 뭐 됐고 안 되고가 아니라. 보통 대한민국에서 법률이 통과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진짜로 이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저 이제 이 사연을 보내신 분에게 이거 진짜 변호사님으로서 과거에 또 판사를 또 하셨고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좀 도움될 만한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 위로를 드리고요. 위로를 드리고 다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금 당하고 계신 것들은 분명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네네네.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든 아니면은 뭐 민주노총이든 또 본인이 다니시는 직장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이든 어디에든 도움을 요청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서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냐면 전 정부와 사용자에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정말 무법천지처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 사연을 주신 분이 이게 독특한 사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면 굉장히 흔한 사연이거든요. 근데 이런 무법천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거를 갖다가 조장하고 있고
정부는 팔짱을 끼면서 보고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을 하고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이 피해자인 노동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사용자, 그리고 가해자를 부추기는 정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청, 여기가 이 방송을 보고 정말 좀 획기적으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항상 똑같은 답을 드리는데요. 민주노총으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싸우겠습니다. 우리 너무 오랫동안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노동 시간이 오버된 거야. 우리 노동 시간 좀 줄입시다.